41회 오후 홀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는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정답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자,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진다. 이거는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조심성의 증가. 1번입니다. 조심성의 증가.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 이거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독립성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독립의 원칙. 4번입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네, 정답입니다. 1번. 네.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6번입니다. 최대한 키워. 네, 6번. 어,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에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 것은 2번입니다.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구성 항목과 취업규칙을 명시해 놓은 것은 근로기준법이죠. 1번 네, 근로기준법 11번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할 때 대처 방법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네, 3번이고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방문 일정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다.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청했다. 이럴 때는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15번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돼서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변화된 증상을 관찰해서 기록하고요. 어,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16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근관 증후군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임신한 경우 풍진, 수도 등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이, 3번이 정답이고요.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질병은 정상적인 노후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위험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네, 하루 정도 금식해서 이의 부담을 들어준다. 5번이 정답이고요. 20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네, 2번이고요.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심근의 탄력성이 감소된다. 2번이 정답이고요. 22번입니다. 어,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햇빛을 쬐면 도움이 된다. 2번이 정답이고요. 결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입니다. 25번입니다. 대상 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에 수들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5번입니다. 소뇌가 손상돼서 뇌졸중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손해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잖아요. 3번입니다. 26번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녹내장입니다. 1번 녹내장. 2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성 시 떨림이 나타나는 것은 파킨슨 병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4번. 30번입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 약 처방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30번이 2번. 31번입니다. 겨울철에 뇌졸중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32번. 방문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어. 33번입니다. 33번.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 신속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을 때 신속히 보고해야 되고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는 수면기간이 길어집니다. 5번. 그다음에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35문제 필기 문제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그래서 국물을 먹을 축인 후, 국물로 먹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1번이 정답이고요.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2번이 정답입니다. 안약을 점정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류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1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 다음에 일어났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잠시 침대에 앉게 하고 지켜본다. 42번. 네. 간이 변기를 사용해서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2번입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해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원하면 네. 5번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기다린다. 지금 실기 문제. 네.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해서 버린다. 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살펴보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 네. 5번입니다. 자,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을 한다. 네. 5번입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의 끝은 물받치 엉덩이 안에 넣는다. 47번이고 48번입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울을 제공해서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은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아야 된다. 49번, 2번, 50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목욕 지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닿는다. 50번의 3번입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에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되는 부분은 침대에 옮길 때 네. 겨드랑이와 팔, 겨드랑이와 팔, 그다음에 넋다리와 종다리. 3번입니다. 네. 겨드랑이와 팔. 자,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조절해야 되겠죠. 이 부분. 네, 5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그다음에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바닥을 지게 하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에 힘을 줘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그래서 2번입니다. 54번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등부 높이 1번입니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옳은 것은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다음에 왼쪽 다리 순서는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순서로 55번에 1번입니다. 56번. 복중구 중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요실금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 2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손가락 끝 반대편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4번입니다.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하지 근력을 강화하게 한다. 낙상 예방. 8번의 2번. 네.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피신한다. 지진. 음. 옷걸이.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야 되겠죠.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추게 설치한다. 5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영양보호소의 적절한 반응은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밤 동안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번. 자,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 안에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음, 대처 방법은 66번에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3번입니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치매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네, 이럴 때는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이렇게.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문을 발로 차면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68번. 다른 방에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69번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0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하나는 바지로 갈아입혀 봅니다. 72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해보기, 언어 능력에 대한 거고요.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요양보호사가 동행한 점 말해줘 안심시킨다. 이번 73번.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나전달법. 73번에 5번입니다. 7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말로 설명 어려운 사물을 만져보게 한다. 자, 75번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7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되고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한다. 그러면 진압력 장애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진압력 장애.
4번입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과 그림과 같이 행동을 보일 때, 네.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4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골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상 부위에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네. 79번.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 네. 1번. 기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음, 누르고, 가슴을, 그 다음에 호흡하고, 네.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 중 자동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4번. 네. 이상으로 정답을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